오늘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를 만난 사람들 뭐 많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박영수 특검 여야를 막 넘어서 가지고 많이들 만났더군요. 뭐 홍준표 씨도 밥을 먹었다, 이렇게 밥 먹은 적이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홍준표는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홍준표는 굉장히 센스가 빠른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김무성도 또 누구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야를 뭐 막론하고 말이죠. 바로 그런 문제에 이동훈이라는 잠깐 열흘인가 대변인을 했던 분 있죠. 윤석열 총장 최초의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변인 했던 이동훈 씨가 수사를 받고 왔다는 소위 가짜 수산업자에게 뭐 골프채를 받았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씨가 한 말이 뭐냐면, Y를 갖다가 공격해 주면은 없는 걸로 소위 이 수산업자가 만나서 뭘 바꾸어 뭐 했다는 조사하는 과정을 없애주겠다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여권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당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거짓말하지 마라, 후라이치지 마라 뭐 하면서 이동훈을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은 전 논설위원이죠, 조선일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여권의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정말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 JT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저에 대한 공격들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수사를 악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말 놀랐다.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로부터 Y를 치고 윤석열을 치고 우리를 도우면 금품 수수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이동훈 대변인 그 주장에 힘을 딱 실어줬습니다. 이동훈은 헛소리할 사람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또 이동훈은 물론 딱 그러자마자 딱 거절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쳐주면 우리를 도우면 금품 수수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회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못 한다 하고 딱 잘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Y를 갖다가 쳐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죠. 이유가 없는 Y.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길을 갔는데 지금 저 이동훈 논설위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신뢰를 그대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전 대변인 본인이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혐의 내용이 제가 정치선언을 하던 6월 29일 공개된 부분도 많은 의혹을 낳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도 수치는 그렇게 숫자 별로 그전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큰 추세에 관심을 두고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 자기의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야권 출마가 자기 부정이라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은 오히려 여권의 자기 부정이 아니냐 하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여권이 스스로들이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된 검증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은 저 윤석열 본인이기 때문에 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고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 설명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딱 밝혔습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최근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은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에 대해 당사자하고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자신의 대안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 단일화 문제 이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하고 최 전 원장은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서로 윈윈으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절대 최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도 윤 총장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뜻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전략, 대선 전략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차피 또 한 번씩 헐뜯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때는 언제 이후가 돼야 되냐. 경선이 끝나고 자체 내 경선들이 다 끝나고 경선 중에는 가급적이면 거대한 줄기는 비판의 줄기는 노출을 안 시키고 긍정성을 가지면서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야권 후보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캠프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대선 예비주자에게 충고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당의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가슴 아픈 비판은 하지 마라. 경선 도중이라도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비판 자체가 국익의 도움이라든가 국민 정서의 반함이라든가 이런 큰 줄기를 잡고 가야지 뭐 껄쩍한 얘기를 갖다 꺼내고. 자 보십시오. 이번에 민주당 저는 패한 이유가 말이죠. 물론 패한 이유는 크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킨 안철수의 공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들은 그걸 잊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 폄훼해버리는데 천만에요. 안철수는 이번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패배를 아주 공헌을 하고 하의를 하는 바로 이런 태도. 이게 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을 우선 견질해야 되고 또 여권이 실패한 이유는 또 뭐냐. 설렁탕집입니다. 설렁탕집. 꼼탕집입니다. 그 꼼탕집 아주머니가 오세훈 시장의 그 신발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십몇 년 전 얘기를 갖다가 그 여자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참 대단한 눈을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뭐 양복이 무슨 뭐 바지가 무슨 흰 바지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국민들은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발이 구두가 프라다니 뭐니 얘기 나오던데 프라다 해가지고 무슨 명품 구두를 오세훈이가 신는다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오세훈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권은 잘못 몰아간 겁니다. 여권이 그건 잘 실수한 거죠. 설렁탕집 주인을 누가 그 양반이 어떻게 그 튀어나왔습니까, 그게.
그래서 국민들이 웃었지 않습니까? 아, 무슨 설렁탕집 주인이 말이야. 어? 설렁탕집 주인이, 여자 주인이, 아니, 이렇게 보면서, 여자 사장이 그걸 보면서 계속 남자 구두만 보나? 남자 구두 저게 어디째야? 그게 압니까? 알아집니까? 까만 구두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집니까? 뭐 노란 구두든 뭐 파란 구두든 간에 그 구두 알아집니까? 색깔이 예를 들면 노란 구두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희한하니까 저 노란 구두가 뭐지? 하고 알아봤을지 모르지만 검정 구두나 뭐 그런 색깔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이란 얘기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면 여주인이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엔 젊은 여성일 텐데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이 잘생겨서 오세훈 시장을 멋있게 보여서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바지가 무슨 흰 바지를 입었다느니 뭐 그런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가가대소 했습니다. 가가대소의 끝은 뭡니까?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 야권은 후보들은 서로 윈윈 한다는 그 컨셉을 먼저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하여금 저 양반은 참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싫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도 훌륭한 정책을 이렇게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자신의 대안으로 꼽히는 그 소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최 전 원장과 단일화 문제라든지 무슨 대안이라든지 그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이 최재형 원장 좋은 자원입니다. 윤석열 원장 좋은 자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아주 훌륭한 자원이죠. 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아주 명쾌한 주자입니다.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주자들이 아주 좋은 주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자 풍년입니다. 또 박진 어젠가 홀로 이렇게 대권 선언을 했던데 그분 외교안보에 아주 귀재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네. 윤희숙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5분간 스피치 그 경제적인 어떤 경제학에서 KDI 소위 교수로 하고 했던 그 아주 정말 면도날 같은 그의 그 경제학에 대한 그 관점 국민들을 얼마나 환호하게 했습니까? 우리 여기 야권의 대선 주자들 말이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자, 서로 윈윈 하면서 꼭 단일화를 이뤄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우리는 또 할 얘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야권 꼭 단일화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굳건한 안보 바로 여기에 바탕둔 대한민국의 새벽 태양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